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날씨, 이제 5월 6일이네요. 5월 6일. 자, 이 수업이 이제,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일 날, 딱 다음 주네요. 자,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어, 뭐 이제 계약도 발표됐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준비하시고요. 아직까지도 좀 늦게 잠을 좀 늦게 일어난 학생들 이제부터라도 생활 리듬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3이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신경 쓸 때가 됐죠. 잠깐만요. 자, 이제 좀 밝아졌네.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몇 페이지였더라?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죠. 자, 민족 자결주의하고 그 다음에 3.1운동, 5.4운동 그리고 워싱턴 체제였네. 워싱턴 체제하고 중국 국민혁명이었습니다. 자, 뭐 일단 워싱턴 체제부터 제가 잠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간단한 거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싱턴 체제는 바로 뭐냐면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이제 전후 처리를 두고 이제 승전국과 패전국 간에 이제 그 질서를 맞추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패전국 특히 유럽에서는 독일이죠. 이 독일을 이제 독일을 상대로 해서 자, 다시는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이제 독일한테 화격을 받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데 아무래도 승전국들의 이익이 더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 식민지를 자 이제 두고 하는 것 이제 이 패전국 식민지를 두고 이제 뭐 독립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승전국 식민지에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좀 손해를 많이 보죠. 중국은 승전국인데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자, 뭐 군비 축소 그리고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질서를 확립하는 거 이게 바로 워싱턴 체제의 이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이 워싱턴 강화 체제 그 안에서 자 이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요.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기주의를 주장하죠. 민족 자기주의를 주장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 이 3.1운동에 이제 많은 영향 끼치는데요. 그 3.1운동은 성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일제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3.1운동 이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상하이에. 서울, 연해주, 상하이를 두고 이제 많이 얘기가 오고 갔는데 상하이가 딱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는 특히 이제 조개지로도 유명했죠. 조개지. 그러니까 프랑스인들하고 뭐 영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본이 그 지역에서 함부로 형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상하이는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일제한테 잡히기가 아주 이제 일제한테 잡힐 확률이 가장 적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곳이었어요. 안전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장 큰 이제 이유로 보면 되겠어요. 자, 뭐 그리고 중국 국민연맹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뭐냐면은 이제 공산당하고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하는 겁니다. 합작을 해가지고 자 북벌을 단행한다는 것이죠. 북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군벌들을 타도하는 것인데 자 밑에 광저우에서부터 이제 직결해가지고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군벌들을 타도하는 게 바로 북벌 추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자 그 국민당은 특히 지지와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공산당은 농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 관계가 굉장히 또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충돌이 되면서요. 결국 국민당은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일제가 결국 이 산동반도 지역을 공략하는데도 국민당은 신경도 안 써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산당을 탄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대장정을 이제 돌입하겠죠. 대장정이 뭐냐? 내륙으로 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으로 삥 돌아가지고 훑어가면서 중국 이제 국토 순영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국토로 순영한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확 끌어모아요. 막아줬던 이게 바로 정책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의 휴전 구설임은 제가 얘기했고요. 그 신간에 대한 얘기를 전 시간 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해서 만든 민족 유일 합작 단체라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조금 길겠죠? 자, 오늘 수업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148페이지부터입니다. 교과서 148페이지부터요. 어디까지 제가 보고 있냐면요. 152페이지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제 말이 좀 빠르나요? 자,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148부터 152페이지까지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아, 맞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은요, 아주 큰 호황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군수품을 매우 많이 조달했거든요, 유럽에다가. 근데, 자, 이런 조달하는 와중에 있어서, 자, 독일 유보트 잠수함들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희생이 되면서 미국은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구실을 확보하고 막판에 전쟁 참여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대 들어가지고요. 자,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못지않은 초호황기를 맞이하게 돼요. 자, 유럽에다가 계속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것을 계속 조달해 주고요. 왜냐하면 전쟁은 한 번 나면은 이게 회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자, 요즘도 지진 나고 화재하면 나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또 복구 비용이나 이런 복구 기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유럽은 전쟁을 몇 년 했습니까? 5년 했습니다. 5년.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것을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많이 동참을 해주죠. 원조도 해주고요. 이제,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자,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재화를 생산하게 됩니다. 초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쳤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 재고가 쌓이게 되죠. 재고가 뭔지 아시죠? 팔고 남은 거. 자, 이런 재고가 쌓이게 되다 보니까요.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물건을 생산했으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겨야 되는 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제 재고가 계속 쌓이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지 뭐 이득을 챙기는 건데, 재고품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부도로 나게 돼, 부도가 줄을 지어서 나게 되니까 미국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업을 만드는데 또 많은 대출금을 받게 되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많이 받게 되는데, 자, 이 기업들이 부도가 나버리니까 은행들이 돈을 받을 데가 없어요. 대출금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이래 되니까 은행까지 파산돼 버립니다. 해서, 자, 기업 부도 났죠. 은행 파산됐죠. 물가가 폭락해 버립니다. 자, 그래 되니까
사람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나버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게 28년에 이제 큰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돼 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대공황입니다. 자, 대공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이제 실업 대란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은행을 찾게 되는데 은행도 지금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크게 이제 확산이 되니까 영국, 그리고 뭐 독일, 일본, 중국 이런 데서도 이제 전부 다 대공황의 이제 여파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뭘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뉴딜 정책. 루스벨트 정책이 추진한 이제 그 뉴딜 정책을 보시면 그게 있죠. 공공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실업자들을 거기다가 투입시키죠. 댐공사나 뭐 도로공사 이런 데다가 사람들 많이 투입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실업 대란을 해소합니다. 영국은요?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국은 식민지가 많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식민지가 많으니까 자, 자국의 이제 그 생산 물품들을 거기다가 다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판매하고, 그리고 거기서 노동자들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물가 값싸게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록 경제를 만들게 되죠. 블록 경제를 합니다. 그것을. 자, 그래서 대공황을 이겨 나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 그리고 독일은 배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그 뭐예요, 이제 전쟁 배상금이 막대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갚는다고 고생하는데 경제 공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대공황까지 와버리니까 독일은 결국 정권이 무너져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누가 집권합니까? 아돌프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다시 독일도요, 이제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왜? 자국에서 생산한 이런 물품들, 재화들을 국내에서 이게 충당이 안 되니까 결국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를 또 제국주의식으로 또 해서 해야 됩니다.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그 식민지에다가 그 식민지를 자국의 경제권으로 편입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결국 독일도 에라 모르겠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체제 이후에 맺어진 그 국제연맹이 탄생하는데요. 이 국제연맹은 요즘에 유엔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국제연맹은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선전포고해버리면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해요. 왜? 미국이 참여 안 했거든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독일하고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려요. 우리는 이제 못하겠다. 배째라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식민지가 뭐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그리고 일본은 중국 진출에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전부터 중국 진출에 굉장히 좀 그 로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대공황이 터져버리니까 일본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국에서 생산한 이런 재화를 또 이것을 이제 충당시키고 실업자들을 이제 고용시키려면요, 경제력이, 그러니까 또 식민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를 가지고 또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중국을 침략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일본은 그 2차 세계대전보다 앞서서 중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만주사변 일으키고요. 괴뢰국인 만주국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중일진정 발발시키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터질 게 터졌습니다. 예전보다는 대공황이 있죠.
이 올랑기 때 일본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군부들이 실권을 확실하게 장악해버립니다. 자, 군부 우위세들이 자, 일본에서 이제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요. 일본 군은 이제 더 이상 타협을 하니까 추구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침략이죠. 침략, 개척.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이제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냅니다. 자, 군사행동이죠. 어디까지나. 만주사변 일으켜가지고 일본은 괴뢰국을 만들어내요. 괴뢰국. 괴국이 뭐예요? 괴뢰국이 허수아비죠. 허수아비인데 허수아비 국가인데 이거는 껍데기만 중국이 그냥 지방 국가고요. 그 속은 뭐예요? 일본이 이제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만주국 수립한테 황제를 누구를 세웁니까? 신임에 쫓겨난 사람이죠. 바로 푸이. 여러분들 마지막 황제 푸이 아시죠? 87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아카데미 많은 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하면 여유가 되면 영화도 많이 보십시오. 근데 뭐 멜로 영화 같은 거 말고요. 뭐 SF 영화 말고 액션 말고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역사를 좀 기배경으로 한 이 영화도 한번 여러분들 보는 거 추천합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야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주국 수립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제연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죠. 국제연맹에서 너네들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단지 그만둬. 일본에서 뭐래요? 싫다. 우리 탈퇴할게. 꼽으면은 중이 나가면 되지. 중이 저리 싫으면 중이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연맹을 택하는 것은요, 이제 국제적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때는 강제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이거 좀 적어주시고요. 바로 중일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비켜줘야 되겠지. 뭐 금방 쳤죠. 전 많은 걸 얘기 안 합니다. 뒤이어서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중일전쟁입니다. 자, 1937년입니다. 자, 뭐든 간에요. 전쟁을 터뜨리려면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고구려하고 당나라 전쟁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영계서문에 영유왕 죽였다고 당나라 황제 이스민이 뭐랍니까? 당태종 이스민이 군주를 죽인 저 신하를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 명분, 대도 않는 명분, 그래도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냐? 일본은 어떤 식으로 구실을 잡느냐? 우리 군대의
피해를 끼쳤다 하는 겁니다. 바로 책에 148페이지 책에 보면 있습니다. 류고차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 노국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하나 두고 나온 사건인데요. 일본군 한 명이 훈련 중에 행방 불명이 됩니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거 중국군도 협조하라고 합니다. 찾는데 근데 중국군도 협조 안 합니다. 남의 나라 군인이 왜 찾습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우리가 직접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진입을 요구합니다. 군대가 남의 나라 영토 들어가지고 수색한테 가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 해군이 우리나라 독도적에 계속 들락날락거리 보세요.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군이 대포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노국교 사건인데 중국식으로 발음하면은 류고차오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만한 거 가지고 전쟁 일으키는 거죠. 중국 데리고 진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원했다. 자, 그냥 중국식으로 발음할게요. 류고차오 사건. 루지 루.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중국 데리고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파죽지세를 밀고 들어옵니다. 파죽지세를 밀고 들어오면서요. 자, 온갖 때만 학살을 자행하고 나쁜 일을 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군 이때 중국 들어오면서 있잖아요. 중국군을 무찌르면서 자, 들어오면서 자, 무슨 행동을 하느냐. 모든 중국인들한테 자, 총칼을 겨누고 총을 쏘고 살해하고 자 삼광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삼광. 자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 이게 바로 삼광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잔인한 행동을 했던 곳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난징 대학살이죠. 30만 명이 몰살당합니다. 일본군은 이때 인간 사냥을 했다고 하죠. 아주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도 있으니 봤는데 진짜 막 소름 끼쳐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은 삼광작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있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불태우고 죽이고 자 약탈. 완전 이거는 뭐 유목민족들이 하는 행동인데 일본군들이 지금 이걸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군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중국군도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국민당 힘으로 안 됩니다. 또 다시 공산당하고 손잡습니다. 내 잘못했다. 우리 다시 손잡자. 우리 공동적인 누구다? 일제다. 자, 2차 국공합작이 체결됩니다. 밑에 보이나? 보이네. 항일전을 전개하면서
장기전을 치닫게 됩니다. 중일전도 이전에. 자, 일본도 솔직히 이 중일 전쟁에서 많은 노력과 많은 이제 그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를 짐작하게 됩니다.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중국의 저항도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장기전을 가게 되니까 불리한 건 누굽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서 결국 동남아까지도 침략하게 됩니다. 자, 동남아 쪽으로 침략하게 되는 과정에서 필리핀을 건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 건드리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라들은 예전부터 식민지를 삼고 있던 나라들이 있죠. 유럽 열강들이 있습니다. 뭐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 있죠. 특히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죠. 자, 그런데 자, 이 필리핀 건드리고 다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 이 미국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국에서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게 되니까 자, 일본이 깨닫게 되죠. 아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미국을 한 방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습작전을 감행하려고 하죠. 미국을 쳐서 미국한테 우리의 전쟁을 미국이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기습작전을 단행해가지고 미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그냥 묵인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죠. 자, 일단 좀 더 이야기할게요. 적어주시고요. 자, 태평양전 넘어갔습니다. 미국을 건드렸습니다. 일본이 결국은 미국을 건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아요. 자, 일본도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끼어들게 되면서 독일하고 이탈리아와 손잡게 됩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 손잡으면서 이때 일본이 내걸었던 깃발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길기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 전범기. 그거 들고 나옵니다. 하켄 크루츠와 똑같은 겁니다. 유럽 사람들 아직까지도 이거 인식 못 합니다. 철저하게 알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만약에 얘기를 하고 친해진다게 된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전범기를 들고 나왔다. 여러분들 알려야 됩니다. 이게 여성 공부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일본의 동남아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어느 좀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재를 취하게 되는 거죠. 석유 뭐 라인 뭐 이런 운송과 자원 운송 이런 거 전부 다 제재를 가게 돼요. 자, 뭐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일본은 감아보고 있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진주만 지켜가지고 자신들은 레전드처럼 승인받고 싶었어요. 레전드 때처럼. 솔직히 레전드도 러시아하고 전면전 했으면 일본 못 이겼습니다. 미국이 중재했죠. 포츠머스 회의에서 조약에서. 자, 그런데 이건 다릅니다. 미국은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서
참전을 선포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유명 마양이죠. Remember Harbor. 하버가 뭐예요? 진주만입니다. 자, Remember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자. 왜? 너무 크게 상처를 입었거든요. 이 진주만은 미국 해군 기지입니다. 아주 이제 전초 기지죠. 이곳이 포격당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진주만. 미드웨이 해전도 있습니다. 영화.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다운받아서라도 보세요. 요즘은 근데 공짜가 없던데. 자. 미드웨이 해전에서부터 해가지고 미국은 일본에 계속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하죠. 압박합니다.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동남아시아 쪽까지도 차례로 이기고 올라가면서 결국 오키나와에서까지 이기게 되니까 일본은 B-29 폭격을 맞게 되죠. 자, B-29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아이고, B-29는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여기서 미사일이란다. 폭탄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투하합니다. 융단 폭격이라고 하죠. 이거 6.25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자, 그 융단 폭격을 때려버리니까 일본 시내가, 일본 도시들이 완전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그래도 일본은 끝까지 견디죠.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추진했다. 대동아가 뭐예요? 우리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했다. 일본이 이제 우리를 이제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동아시아를 대표해가지고 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를 대표해가지고 일본이 유럽과 맞선다, 미국과 맞선다. 이게 바로 대동아입니다. 대동아.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일본 우익들 많아요. 자. 이런 대동아 공격 건설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아시아를 대표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요즘도 말 많지만 이때도 이런 거 가지고 자 일본이 계속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죠. 자. 미드웨이 해전 이후부터는 일본이 계속 밀려요. 결국 일본이 끝까지 버텼지만은 원자탄 두 방에 결국 무릎 꿇고 말죠. 일본 항복.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됐지만 일본은 이 와중에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도 일본은요 이걸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대동아 공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우익들이 자주 얘기하지만 이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의 이런 피해 그리고 저지른 행위 이런 것은요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고노다마 같은 거 있었지만요 지금 아베 정권 들어와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거를. 자, 적어주시고요. 이거 34분이네 벌써. 자.
자, 정지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밑에 그 있죠? 여기에. 일시정지. 예. 온갖 많은 나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 미국을 상대로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선두에 나선다, 공격한다, 앞장선다 이런 것을 딱 심으면서 자 우리가 너희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싸우니까 우리를 지원해달라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자 그래서 대도 않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전시체제가 확대되죠. 이때 우리나라를 이때 완전히 병참 기지화 시키고요. 거기에 모자라서 뭡니까? 이제는 정신까지도 뺏어버립니다. 완전 민족 말살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국가총동원령을 제정합니다.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모든 식민지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본 일왕이라 하겠습니다. 일본 천황이라 하면 이건 좀 아니니까 일왕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 시민화 정책까지 추진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들이다. 시민이 뭐예요? 그냥 말만, 시민이라 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 없이 지시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한국 시민화 정책 추진하면서요, 우리 지금 할아버지 됐죠? 지금 굉장히 좀 한 30년대 태어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걸 기억하실 겁니다. 신사참배는 뭐냐면요. 저쪽에 산 쪽에 있죠. 동네 산에 높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신사를 지어요. 거기다가 자 올라가가지고 절이 이제 90도로 고개 숙여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사참배예요.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신민서 사암송 이거는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외우게 합니다. 이제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천황을 찬송하는 이런 시를 암송시킵니다. 천황은 위대하다, 천황은, 불멸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정신을 완전히 잠식시키죠. 그냥 줄여서 말할게요. 자. 강제징용, 징병,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면은 뭐라고 말 안 하겠지만요. 여성들까지도 이제는 납치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놀이기를 사용하죠. 이 놀이기를 사용한다 하는 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나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힘이 강해야 이런 일 겪지 않습니다. 강제징집해가지고 위안부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아직까지도 있죠. 여러분들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은요 자국민들한테도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자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일본은요 이제 집단 자결을 강요해요. 가미가지 아시죠? 비행기 타고 폭탄 싣고 미국 항모로 돌격시켜서 처밖에 안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149페이지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전 중요한 것만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읽을 거리고요. 자, 그리고 151페이지 가겠습니다. 몇 부이고? 하고요. 자, 일제침략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일제의 침략에 맞선다는 것입니다. 자, 배경은 자 여러 가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제 침략이죠.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도 심각성 깨닫습니다.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요. 결국 한인 독립군하고 자 중국군이 서로 연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길이길이 기억해야 될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 병고친 의사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 이 사람이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해요.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일본군 별들을 떨어뜨립니다. 폭탄 한 방으로. 일본군 별들이 거기서 3명이가 죽어요. 한 명은 불구되고 한 명은 장림돼 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장제스가 이래 말했죠. 100만 중국인이 하지 못했던 것을 100만 중국군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인 청년 한 명이 해냈다 합니다. 아주 극찬을 하죠. 이 극찬을 아끼지 않게 되면서 결국 한국군과 중국군이 연합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자, 한국군이 지원해줘야 일본군과도 확실하게 맞설 수 있다는 인식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전쟁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중경까지 수도를 옮기게 되죠. 자, 이런 와중에 또 대단한 한 분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자, 김원봉 아시죠, 여러분들? 이 김원봉은 조선 의용대에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전에 의료단으로도 활동한 사람입니다. 김구보다 더 많은 현상감이 걸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라죠. 자, 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요. 이 조선의용대가 바로 이제 중국군과 같이 항일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두 갈래 나눠요.
두 갈래. 하나는 뭐냐? 한쪽은 이제 임시정부 쪽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광복군이 가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한쪽은 아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 하면서 화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부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화북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나중에 광복 이후에 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조선인 데가 조직되고요. 둘이 나뉘게 되죠.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화북 쪽으로 하고 하나는 광복군에 편입합니다.